자, 이번에는 이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평가 독일어 과목에서 21번부터 30번까지 마지막 파트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1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chön, dass ihr alle zu meiner Party gekommen seid. 그 다음 B가 wir sind gern hier. 당연히 여기 오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야, 너네 진짜 모두 다 내 파티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좋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B가 야, 우리 당연히 여기 저 기꺼이 오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여기 긍정적인 내용이 와야 되겠네요. 자, 1번 볼까요? ärgert mich. 자, sich ärgern. 얘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부정적이라서 탈락. 그 다음 두 번째, ist mir egal. Das ist mir egal. egal. 이 egal이라는 거는 나랑은 상관이 없다. 뭐 아무거나 아니면 난 별로 상관없어. 너네가 알아서 결정해. 이럴 때 쓰는 표현 맞지 않고요. 3번 Das stimmt nicht. 자, 그거는 옳지 않아. 이거는 뭐 이제 정답을 말을 했는데 그게 틀렸을 경우에, 오답일 경우에 Das stimmt nicht.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것도 근데 맞지 않고요. 4번 볼까요? Stört mich sehr. 나를 방해하다는 거예요. stören 동사는 누군가 방해를 하고 걸리적거리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옆자리에 앉은 친구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요. 근데 뭐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뭘 막 하고 있네. 근데 난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을 걸고 싶어요. 그럴 때 störe ich? 그냥 혹시 내가 지금 뭔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너한테 말을 걸면은 너를 방해하는 거니?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störe ich?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황에서 맞지 않고요. 그 다음 5번 Das macht mich glücklich. 그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 이게 정답이 되겠죠. 5번 정답.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갈까요? 22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 문제가 시작이 됐네요. 22번 볼까요? Rotenburg ob der Zauber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입니다. 그러면 우선 제시된 지문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한 문장씩 다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Rotenburg ob der Tauber ist eine Stadt im Süden Deutschlands. Sie heißt so, weil sie in der Nähe vom Fluss Taube liegt und es einige Orte mit dem Namen Rotenburg gibt. Viele Menschen kommen in die Stadtmitte, weil hier die Bauten noch fast so aussehen wie früher im Mittelalter. Dazu gehört der kleine Platz Blödlein mit einem berühmten Haus. Es wurde die Kulisse für Walt Disneys Film Pinocchio. 이렇게 제시문이 있어요. 자, 보기를 먼저 볼까요? Hier beginnt der Fluss Tauber. 여기서 Fluss, 강인데 어떤 강이냐면은 타우버, 이 강 이름이에요. 타우버 강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 이고요. B 볼까요? Der Name Pinocchio kommt von Blödlein. 피노키오라는 그 이름은 Blödlein이라는 거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C 볼까요? Hier findet man noch Häuser wie aus dem Mittelalter. 자, 여기서는요, 사람들이 집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어떤 집들이냐면은요, 흡사 중세시대에서 나온 중세시대 것과 같은 집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D 볼까요? 로텐부르크라는 그것은 besteht im Namen von mehr als einem Ort. 하나의 장소보다 더 많은 장소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로텐부르크라는 이 지명이
이 도시에만 쓰이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지금 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지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Rothenburg ob der Tauber는 eine Stadt, 하나의 도시예요. im Süden Deutschlands. 독일의 Süden,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실제로 이 로텐부르크 ob der Tauber는요, 바이에른주에 있어요. 바이에른주고, 저기 뮌헨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정말 예쁜 도시예요.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예쁜 도시고, 한동안 옛날에 저기 한국에서 그 슈니발렌이라고 하는 과자가 유행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망치로 부숴먹는 과자라고 해가지고 슈니발렌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독일어를 전혀 몰랐어요. 별로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근데 이제 슈니발렌 그 과자가 신기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사서 먹어보고 했는데 맛있었어요. 저는 되게 좋아했는데, 독일에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슈니발렌이 독일어였던 거예요. 근데 어법상으로는 솔직히 맞지가 않나요. 왜냐면은 슈니 그 다음에 발 이렇게 해서 눈 그다음에 발은 공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 눈덩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발의 복수 형태가 원래 발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로텐부르크에 갔을 때 그 슈니발렌 파는 그 매장에 가서 혹시 물어봤어요. 좀 웃기긴 한데 혹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슈니발렌이라고 이름을 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굳어진 약간 고유명사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독일에 살면서 처음에 이제 슈니발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 도시에서만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특산품? 뭐 다른 데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잘 못 봤거든요. 전 이 로텐부르크 도시에 가기 전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독일에서. 그런데 크리스마스 마켓이 되니까 여러 가게들에서 이제 슈니발렌을 좀 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독일에 오시는 분들은 한번 슈니발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먼저 먹어보고 독일에 와서 먹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먹었던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되게 예쁜 도시예요. 자, 독일 남부에 있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Sie heißt so. 자, 그 도시는요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데 weil 왜냐하면 아까 전에 파트 2에서 문법으로 weil 다뤘었죠. 자, 왜냐면 그것은 in der Nähe vom Fluss Tauber, 타우버강 근처에 liegt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it liegt 우리가 아까 저기 파트 1에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른다고 할 때 Die Firma in Berlin 그 문제에서 제가 liegt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뜻으로 여기서 쓰인 거예요. 위치해 있다. Und es einige Orte mit dem Namen Rothenburg gibt. 자, es gibt예요. 근데 weil 때문에 gibt가 저 뒤로 갔죠. 그 다음에 es gibt니까 뭐뭐가 있다 이 얘기고요. einige Orte 몇 개 좀 더 다양한 장소들이 있어요. 조금 더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어떤 장소들이냐면은 mit dem Namen 이러한 이름을 가진 어떤 이름 로텐부르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보기 대해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해석이에요. Rothenburg besteht im Namen von mehr als einem Or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밑줄 한번 쳐볼게요. Es einige Orte mit dem Namen Rothenburg gibt. 이게 바로 보기 대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한 줄 위로 올라가서요. Weil sie in der Nähe vom Fluss Tauber liegt. 자, 타우버강 근처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Rothenburg ob der Tauber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보니까 보기 A랑 연관을 지을 수 있겠네요. Hier beginnt der Fluss Tauber.
그런데 타오버강이 이 도시에서 시작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이 도시 자체가 타오버강이 흐르는데 그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Rothenburg ob der Tauber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체크를 해볼까요? 아는 일단 틀린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대가 맞는 거 알았죠? 다음 문장 지문 읽어볼게요. Viele Menschen kommen in die Stadtmitte. 많은 사람들이 도시 중앙으로 옵니다. weil, 또 weil 나왔어요. 왜냐하면 hier die Bauten, 자 밑에 뜻 써놨죠. Bauten, 토속 건축물. 자, 왜냐하면 여기에 이 건축물들이요. noch fast, 아직, noch는 아직도 라는 거고 fast는 아까 전에 파트에서 얘기를 했었죠. 거의, 아직도 거의 so aussehen, 이렇게 ausseh는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라는 거죠. 자, so aussehen wie früher im Mittelalter. 자, wie früher 되게 옛날처럼, 그 전처럼 어떻게 im Mittelalter 중세 시대에 있는 그 옛날 시대 그러한 것처럼 건물들이 아직도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의 건축 양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die Bauten noch fast so aussehen wie früher im Mittelalter.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보기에 새가 맞다는 게 알 수 있겠죠. Hier findet man noch Häuser wie aus dem Mittelal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문장 제 신문 읽어볼게요. Dazu gehört der kleine Platz Plünlein mit einem berühmten Haus. 자, gehören zu 어딘가에 속하다, 포함되다 이런 거죠. 자, 거기에 뭐가 속해 있냐면요. der kleine Platz 작은 광장이 하나 속해 있는데 그 광장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Plünlein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광장에 뭐가 또 있나 봐요. mit einem berühmten Haus 유명한 집이 그 광장에 있네요. Es wurde die Kulisse für Walt Disney's Film Pinocchio. 자, 여기서의 S는 바로 앞에 나온 하우스를 얘기를 하겠죠. 하우스는 성이 중성이다. 하우스니까. 그 하우스는요, wurde die Kulisse. 자, 무대 배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에? für Walt Disney's Film. 자, 우리가 아는 월트 디즈니의 영화 피노키오의 무대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B 맞아 볼까요? Der Name Pinocchio kommt von Plünlein. 말이 안 되죠. 이런 설명 없었어요. 그쵸? 그러면 정답은 C와 D가 들어가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3번. 독일의 개보유세. 독일어로 그냥 Hundesteuer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A. 개보유세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B. 독일의 개보유세 기본세액은 156유로이다. C. SN에서는 맹견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D. SN에서는 마리당 부과되는 세금이 한 마리일 때보다 두 마리일 때 더 많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자, 볼게요. 지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유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Wie hoch ist die Hundesteuer in Deutschland? 자, 독일에서 개 보유세는 어느 정도 해? Wie hoch? 얼마나 높아?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 안냐가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Sie는 앞에 나온 Hundesteuer를 말하겠죠. Sie ist 그거는 überall anders. 진짜 überall 어디든 진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anders 달라. 그러니까 뭐 다 달라. 너무 천차만별이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Here in Essen 그러니까 유나랑 안야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인가 봐요. 지금 있는 곳. 이 에센 이거는 여기서의 에센은
동사 먹다의 SN을 명사화를 시킨 게 아니라 독일에 있는 주 이름이에요. 네, 독일에 16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Hier in Essen zahlt man für einen Hund 156 Euro im Jahr. 여기 에센에서는 사람들이 개 한 마리당 156유로를 1년에 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Aber ich zahle für meine 432 Euro im Jahr. 그런데 나는 나의 개가 있는데 몇 마리 개냐면 2마리 개예요. 나는 개 2마리가 있는데 이 2마리 때문에 1년에 432유로를 냅니다. Wenn man 2 Hunde hat, 자, 만약에 사람이 개를 2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zahlt man also pro Hund noch mehr. 그러면 사람들은 개 한 마리당 돈을 조금 더 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안야가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정보가 굉장히 많네요. 자, 밑줄을 쳐볼게요. Sie ist überall anders. 천차만별이에요. 지역별로. 그 다음에 in Essen zahlt man für einen Hund 156 Euro im Jahr. 마지막 문장. Wenn man 2 Hunde hat, zahlt man also pro Hund noch mehr. 얘기를 했어요. 유나가 그랬어요. Gibt es keine Ausnahme? 혹시 예외는 없어? 이거와 다른 케이스를 물어본 거죠. 근데 안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Doch. 자, doch는 뭐예요? 부정문으로 질문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긍정인 대답을 하고 싶으면은 doch를 쓰는 거죠. 자, 이거는 문제를 풀고 나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Für Hunde, die Behinderten helfen. 자, 어떠한 개들을 위해서는요, 어떤 개들을 경우에는요, 어떤 개들이냐면은 die Behinderten helfen. Behinderten은요, 장애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형용사인데 지금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장애인들을 돕는 그 개들한테는요, zahlt man hier nicht. 자,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아예 안 내요. nicht니까. Und für gefährliche Hunde, 그리고 위험한 개들은 돈을 더 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보니까 für Hunde, die Behinderte helfen, zahlt man hier nicht.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부터 대까지 다 찾았네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개 보일 수 있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맞는 소리죠. Richtig. Sie ist überall anders.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 B. 독일의 개 보유세 기본 세액은 156유로이다. 여기서 조금 낚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의 개 보유세가 아니라, 자, 독일이 아니라 에센 지역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Hier in Essen zahlt man für einen Hund 156 Euro im Jahr. 이렇게 얘기를 해서 B는 falsch. 그 다음 C 볼까요? 에센에서는 맹견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Doch für Hunde, die Behinderten helfen, zahlt man hier nicht. 자, 돈을 안 낸다고 했어요. 동일한 세금 156유로를 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린 거고요. 뒤에 볼까요? 에센에서는 마리당 부과되는 세금이 한 마리일 때보다 2마리일 때 더 많다. 그대로 문장에 써있죠? Wenn man 2 Hunde hat, zahlt man also pro Hund noch mehr. 그래서 D는 richtig. 그래서 정답은 A und D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기서 문법적으로 조금 설명하고 싶었던 게 바로 여기에 있는 doch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랑 영어랑도 조금 달라가지고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공부하시면은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의문문이 있어야 돼요. 그쵸? 의문문, 질문이 있어야 답을 하죠. 의문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긍정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고요. 부정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혹시 오늘 숙제 있어? 라고 물어볼 때 Haben wir heute Hausaufgabe? 여기다가 아니네. 자, haben wir heute eine Hausaufgabe?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숙제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정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Haben wir heute keine Hausaufgabe?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오늘 숙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자, 긍정과 또 부정으로 나눠지겠죠? 자, 여기서의 긍정은 무슨 뜻이냐면요.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정은 숙제가 없다의 경우고요. 자, 그러면 자, 숙제가 있다를 표현을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긍정 의문문의 경우에는요. 자, 우리 오늘 숙제 있어? 그랬더니 지금 숙제가 있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자, haben wir heute eine Hausaufgabe? 물어봤는데 있어요. 그러면은 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쵸?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물어봤어요. 우리 오늘 숙제 없어? 그런데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잠시만요. 자, 부정적으로 의문문을 그러니까 부정어를 포함한 의문문일 경우에는 doh를 써야 합니다. 됐나요? 이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부정, 숙제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nein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야, 오늘 숙제 있어? 그랬는데 있으면 얘기를 하고 오늘 숙제 없어? 그럴 때 없으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다시 독일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 부정어가 안 들어간 질문이 있죠? 그거를 제가 지금 의문문 긍정으로 나타냈어요. Haben wir heute eine Hausaufgabe? 우리 오늘 숙제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경우. 그 다음 부정어가 포함돼서 질문을 하는 경우 Haben wir heute keine Hausaufgabe? 우리 오늘 숙제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얘를 만약에 자 긍정적인 질문, 부정어가 포함되지 않은 질문일 경우에는 있으면 야, 없으면 ne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질문, 즉 kein이라던가 nicht라던가 그런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질문의 경우에는 숙제가 있다. 그러니까 부정어에 대해서 아니야 반대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숙제 없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doch를 쓰고요. 그 다음에 부정에 대해서 부정으로 답할 때 그거에 동의할 때 nei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썼던 방법은 뭐였냐면요. 그냥 ja, doch, nein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실수를 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야, doch, nein을 일단은 얘기를 하고 그게 틀렸을지언정 일단 얘기를 하고 뒤에다가 내가 이해한 바를 그대로 그냥 붙여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aben wir heute keine Hausaufgab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아니야 우리 숙제 있어. 그러면 우리가 doch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만약에 뭐 nine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우리 숙제 없어? 했더니 아니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가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Haben wir heute keine Hausaufgabe? 물어봤는데 내가 nine이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야. 근데 뒤에다가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Wir haben heute eine Hausaufgabe. 그러면은 친구가 뭔가 이상한 걸 눈치를 채고 저한테 물어보겠죠. 다시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잠깐만 기다려줘 하고 나의 실수를 인지를 하고 다시 문장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연습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24번입니다. 에리시 케츠너에 관한 글을 이해해야 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본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Erich Kästner war ein deutscher Schriftsteller. 자, 에리시 케츠너는요, 독일의 작가였어요. Er wurde 1899 in Dresden geboren und starb 1974 in München. 자, er wurde geboren, 태어났습니다. 언제? 1899년에 어디서? in Dresden,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und starb, sterben 동사의 과거형이죠. 죽었어요. 언제? 1974년에 어디서? 뮌헨에서, in München. 다음 문장. Er schrieb schon als Student für eine Zeitung und später viele Kinderbücher. 자, er schrieb. 자, schrieben, schreiben의 과거형이죠. 그는 썼습니다. schon, 벌써, als Student, 학생으로서, 학생일 때, für eine Zeitung, 하나의 신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문에 글을 기재를 했다, 뭐 이런 소리겠죠. 그리고 und später, 나중에 viele Kinderbücher, 많은 Kinderbücher, 어린이 책들, 동화책? 이런 느낌이겠죠. 네. 그러니까 동화책이라고 하면은 독일에서는 Märchen이라고 하니까 동화책 말고 그럼 아동용 책을 많이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다음 viele seiner Bücher, 자 그의 책들 중에 많은 대다수가요 wurden weltweit bekannt, 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요. und in verschiedene Sprachen übersetzt,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문장. Heute werden sie auch im Schulunterricht gelesen. 자, heute werden sie. 여기서 sie는요, viele seiner Bücher겠죠. 자, 오늘날 그의 그 많은 책들은요, auch im Schulunterricht. 학교 수업 시간에서도 gelesen werden. 읽혀집니다. Seine Namen tragen einen Literaturpreis und eine Bibliothek. 그의 이름이 어디에도 쓰인다? 문학상, Literaturpreis, 문학상, 그리고 eine Bibliothek. 자, 그의 이름을 딴 문학상도 있고 도서관도 있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은 1번 볼까요? Sein Geburtsort ist München. 자, 뮌헨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in Dresden입니다. 뮌헨에서는 er starb 1974 in München. 그 다음에 er gab als Student Schulunterricht. 자, 이거는 Schulunterricht란 단어 때문에 혹하게 만든 거예요. Student랑 Schulunterricht랑. 그런데 자, 또 나중에 문화적인 부분으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이 문장은 틀린 거죠. 왜냐면은 Student als Student에 für eine Zeitung schrieb. 그러니까 학생 때 신문 글을 썼다는 거지 수업을 받았다 뭐 이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다음 in Dresden arbeitete er in einer Bibliothek. 도서관에서 일했다는 소리 한 적 없고요. Es gibt einen Literaturpreis mit seinem Namen. 자, 마지막 문장 여기에 해당하죠. 그다음 er schrieb seine Bücher in verschiedenen Sprachen. 자, 그의 책이 번역이 된 거지 그가 다양한 언어로 쓴 건 아니에요, 책을.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독일에는요. 자, 이거 굉장히 한국에서 그냥 독일어를 공부하고 독학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의 차이를 구분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거에 대한 차이를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독일은요. 고등학생까지와 그다음에 대학생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영어에서는 그냥 무조건 스튜던트잖아요. 그런데 독일어에서는요. 고등학생까지를 슐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너무 헷갈리게 썼나요? 자, 슐러. 자, 이거는 남성형이고요. 뭐 슐러른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쵸? 여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슐러는 고등학생까지예요. 대학생을 슐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고등학생이 다니는 게 슐레거든요. 근데 대학생이 다니는 거는 뭐냐? 우니베르시테트에 다녀요. 뭐 간혹가다 혹슐레에 다니는 경우도 있죠. 그쵸? 이 학생들은요, 대학생은요,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불러요. 또는 스튜던틴, 여자의 경우에는. 자, 고등학생이요, 공부하는 거는요, 레아는이라고 해요. 대학생이 공부하는 거는요,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튜디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ich studi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고등학생은요, ich lerne라고 얘기를 해요. 이 studieren 동사는요, 진짜 전공하다라는 단어가 정말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학생조차도 자기가 막 혼자서 공부할 때 나 오늘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돼 이럴 때는 lernen 동사를 써요. studieren 동사는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뭐 이렇게 바에 갔는데 누구랑 이제 옆에 앉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kennenlern을 하겠죠. 그럴 때 그럼 나는 이름이 뭐고 나는 이름이 뭐야 그랬죠. 그러면은 뭐 상대방이 물어볼 거예요. 질문을 몇 개 하겠죠. 그런데 뭐 너 학생이야? 그러면은 나 지금 어느 대학교 다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친구가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Was studierst du denn? 너 그러면은 뭐 공부해? 전공이 뭐야? 이럴 때 studieren 동사를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ich studiere BWL. Betriebswirtschaftslehre 줄여서 BWL이라고 하거든요. 경영을. 그래서 나는 전공이 뭐야? 이럴 때 studieren 동사를 쓰고요. 학생들이 그냥 나 오늘 공부해야 돼. 집에 가서 공부해야 돼. 이럴 때는 lernen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student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중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일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요, 수업은요, 보통 Vorlesung이라고 해요. 이 Vorlesung은 그냥 수업이 아니라요,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진짜 학생들 몇백 명이 딱 대형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데 그런 걸 이제 Vorlesu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튜토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과 수업을 하는 거는 이제 튜토리움, 다음에 또 다른 뭐 도센트나 도센틴 이런 사람들과 하는 수업도 막 위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Vorlesung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lernen 동사와 studieren 동사를 구분을 해서 좀 써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5번. 자, 학생 실습 슐러프락티쿰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슐러프락티쿰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김나지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겠구나를 아셔야 돼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시문을. Die Schüler in Deutschland machen meistens in der Sekundarstufe ein Schülerpraktikum. 자, 독일에서 학생들은요, 여기서의 학생은 대학생 빼고 나머지 학생들이에요. 초중고등학생. 학생들은요, machen, 합니다. 만든다 여기서 아니에요. machen, 한다. meistens, 대부분, in der Sekundarstufe 나와있죠. 중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때에서 ein Schülerpraktikum, 학생 실습을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es dauert, 자, dauer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죠. Es dauert einige Tage, 며칠이 좀 걸려요. bis, wenige Wochen, 며칠, 최소 며칠부터 최대 몇 주까지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고요. dafür, 그를 위해서 suchen Sie, 여기서의 S는 die Schüler in Deutschland 되겠죠. 독일에서의 학생들, die Schüler를 얘기하는 거예요. selber, 스스로 nach einem möglichen Platz, 자, 찾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혼자 스스로 찾아요. 무엇을 찾냐면요, nach einem möglichen Platz, 가능한 자리를 찾아요. zum Beispiel, 예를 들어, in einer Firma, 한 회사에서, bei einem Arzt, 아니면은 뭐 개인 병원을 내신 의사한테 가거나, oder in einer Bäckerei, 빵집에서 그런 자리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학교에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selber nach suchen, nach 스스로 찾는다 이 얘기죠. beim Schülerpraktikum, 잠깐만요. 자, zum Beispiel 하고서는 in einer Firma 이렇게 나왔죠. 밑줄 좀 그을게요. 그 다음에 beim Schülerpraktikum ist es wichtig. 자, 이 Schülerpraktikum, 학생 실습을 하는 데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dass sie Spaß haben. 자, 재미를 갖는 게 중요해요. und sich für die Arbeit interessieren. 자, 그 일자리에 흥미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dass sie Spaß haben und sich für die Arbeit interessieren.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직장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데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면서 이 일자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일자리를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Spaß haben,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So können Sie schon früh einen ersten Eindruck von der Arbeitswelt bekommen. 자, Eindruck, 인상. 이고요. 나와 있죠. Von der Arbeitswelt. Arbeitswelt는요, Arbeitswelt. 일, 세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그런, 뭐라 할까요? 직업시장?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so können Sie schon früh, 이렇게 함으로써요, 그들은 벌써 이미 빠르게 früh, 벌써 einen ersten Eindruck, 첫 번째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직업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nach dem Schülerpraktikum, 이 학생 실습이 끝난 뒤에요, schreiben Sie, 자, 그들은 씁니다. 뭘 쓰냐? oft, 자주, als Hausaufgabe, 숙제로서 eine Praktikumbericht, 나와 있죠? 실습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볼까요? Nach dem Schülerpraktikum schreiben Sie oft als Hausaufgabe eine Praktikumsbericht.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So können Sie schon früh einen ersten,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밑줄 그은 게 뭐냐면요,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나와 있는 거를 체크를 한 거예요. 볼까요? 그러면은 과제, 1번 과제, 맨 마지막 줄에 있었죠? 네, 실습 보고서 써야 합니다. 두 번째 기간, 맨 첫 번째 밑줄 친 거 있죠? Es dauert einige Tage bis wenige Wochen. 자,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립니다. 그 다음 비용. 자, 밑줄을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있어요. 문맥상,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찾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장소, zum Beispiel in einer Firma, bei einem Arzt oder in einer Bäckerei, 이렇게 장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효과 볼까요?
So können Sie schon früh einen ersten Eindruck von der Arbeitswelt bekommen. 이거를 효과로서 이거를 노리고서는 지금 이 학생 실습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 있던 거 3번 비용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6번입니다. 자, keep and care에 관한 글을 이해해야 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keep and care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Der Kiepenkerl war ein Verkäufer, der vor mehr als 100 Jahren meistens im Nordwesten Deutschlands lebte. 자, der Kiepenkerl이라고 하는 거는요, war ein Verkäufer. 판매를 하는 사람이었대요. 상인이었다는 거죠. der 어떤 상인이냐면요, vor mehr als 100 Jahren 100년도 더 전에 meistens 대부분 im Nordwesten Deutschlands 독일의 Nordwest 하면 뭐예요? Nord는 북쪽이고 West는 서쪽이니까 북서쪽 그쪽 독일의 북서쪽에 살았던 렙테 살았던 과거형이죠. 살았던 상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그러면은 der Kiepenkerl은 상인이었구나. 그런데 주의 활동지가 어디였다? 북서쪽 독일의 북서쪽 지방이었다. 그럼 Er brachte mit seiner Kippe den Leuten auf dem Land und in der Stadt alles Nötige zum Leben. 자, 여기서 그는 그의 그 바구니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줬어요. Alles Nötige zum Leben.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자, auf dem Land und in der Stadt는요. auf dem Land를 하면은 이제 저기 시골, 이런 촌, 지방 이런 얘기가 되고요. 아니면은 나라라는 말도 되는데 그다음에 주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시골, 촌지방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In der Stadt는 또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man konnte ihn wegen seiner Kleidung und Kippe schon von weitem sehen. 자, 사람들은요. 그를 볼 수 있었어요. 왜? 뭐 때문에? 그의 옷과 바구니 때문에 schon von weitem. 자, 이 진짜 한참 멀리서도 그의 옷이랑 그다음에 그 바구니를 보고서는 저기 Kiepenkerl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Er trug ein blaues Hemd und ein rotes Halstuch. 자, 그는 입었어요. 뭘 입었냐? 파란색 햄트. 햄트는 셔츠죠. 파란색 셔츠와 ein rotes Halstuch.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다녔대요.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5번을 살펴볼게요. Man traf ihn nur in der Stadt. 자, 사람들은요, 도시에서만 만났어요? 그렇지 않죠. Auf dem Land und in der Stadt.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볼까요? 자, auf dem Land und in der Stadt. 그쵸? Man konnte bei ihm Lebensmittel kaufen. 자, 일단 Verkäufer니까 이 사람한테서 뭔가 살 수 있다는 건 맞죠. 근데 Lebensmittel 여기 나왔었나요? 여기 있죠. Alles Nötige zum Leben. 이게 바로 Lebensmittel이라는 거죠. 그 다음 Heute kann man bei ihm Kleidung bekommen. Heute von mehr als 100 Jahren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어떤지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 er brauchte alles Nötiges vom Norden in den Westen. er brauchte가 맞죠? 네, 정정할게요. 이거는 문제를 제가 잘못 옮겼었습니다. Er brachte alles Nötiges vom Norden in den Westen. 자,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북쪽에서 서쪽으로 뭐 가져다 줬다, 뭐 이런 소리인데,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저 북서쪽에 살았다, 독일의 북서쪽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 durch seine Kleidung konnte man ihn nur schwer finden. 자, 그 옷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어렵게 찾을 수 있었다. 말이 안 되죠? 아까 뭐였어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이해한 내용으로 그래서 알맞은 것은 무엇이 될까요?
2번. Man konnte bei ihm Lebensmittel kaufen. Alles Nötige zum Leben kaufen. 이렇게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7번. 자, 드디어 문법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항상 문법 첫 문제는 그나마 쉬운 편이죠. 대신에 이제 28번, 29번, 30번이 항상 어려운 문제로 나오죠. 자, 볼게요.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ll ich die Lampe stellen? 자, 여기서 물어보고 싶어하는 문법 요소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stellen 동사예요. 독일어에서는요, 목적어가요, datif가 있고, 다음에 저기 accusatif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datif를 3격이라고 하고요. accusatif를 4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3격을 목적어로 취해야 하는 동사가 있고 4격을 목적어로 취해야 하는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stellen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stellen, stehen입니다. 자, 전제 조건은요 뭐냐면은 accusatif는요 그 이동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datif는 이동이 없습니다. 볼까요? stellen 동사는요 세우다 동사예요. 자, 내가 뭔가를 여기다 세우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동이 있어요. 근데 stehen은요 서 있다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동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liegen 동사랑 legen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엔 동사는요. 근데 똑같이 생겨서 조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런 동사들이 예시로 있고요. 되게 헷갈리는 동사들이에요.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고 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의문사를 결합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아에 들어갈, 빈칸 아에 들어갈 힌트가 되는 거죠. 자, 3격을 쓸 거면요. 그냥 wo를 쓰는 거예요. 근데 4격을 쓰잖아요. 여기에 바로 힌트가 있습니다. hin이 붙어요. 어디로 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stellen 동사는 어디에 속해요? 지금 보니까 얘는 accusatif를 써야 하네요. 그러면 아에 들어갈 말은 hin이 되겠죠. 그 다음 be를 한번 볼까요? ins Wohnzimmer. 자, 얘도 보시면요. ins예요. ins는요, in 플러스 das죠. zimmer가 das zimmer니까요. 자, in 다음에 das는요, accusatif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stellen 동사를 썼어요. 나 이 전등 어디다가 세울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똑같이 세우다라는 동사를 받는 거잖아요. 배가 문장이. 그러니까 4격 accusative를 썼어요. 그러면 neben,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당연히 accusative가 들어가야겠죠. regal, 이거는요 das regal입니다. 즉 3번 wohin과 da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는 그냥 요 정도로 딱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단어가 더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한 거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문법 문제들이 좀 어려운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았겠지만요. 자, 28번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A 볼까요? Die Löffel kosten nur 1%. B. Die Bauern bestellen noch 2 Glas Wasser. C. Die Lehrer bringen ihnen
1000 Blatt Papier mit. 자, 문장을 다 읽어봤는데 전혀 어색한 부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정답이 5번이고요. 설명을 하자면요, 이 문제에서 물어봤던 문법 사항은요, 바로 단위 명사예요. 지금 뭐가 있어요? glass, 그 다음에 blatt 이렇게 있죠. 물론 얘네도 복수 형태가 다 있어요. gläser, blätter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단위 명사로 쓸 때는 쓰지 않는 거죠. 얘네가 의미를 가진 하나의 명사로 쓰였을 때, 그럴 때 복수 형태를 붙이지만은 단위 명사로 쓸 때는 복수 형태를 쓰지 않고 단수로 쓴다. 그 다음에 ein Paar, 이거를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자, 여기서 소문자로 쓰이는 파, 이거는요, 그냥 약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요, 한 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문자로 명사로 쓰였잖아요. 그러면은 zwei Paare, 이거 잠시만요, umlaut가 안 들어가요. zwei Paare 이렇게 씁니다. 복수 형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얘는 복수 형태가 없어요. 약간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네, 아베츠 모두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8번은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자, 다음 29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입니다. 한번 볼까요? Es fällt uns an etwas Wichtiges. 맞는 것 같아요. 자, 뭐가 틀렸냐면요,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요, an etwas Wichtigem 이 돼야 합니다. 됐어요? 자, 이게 보면은요, 문법적으로 R을 보면요, etwas 다음에 중성 명사화를 했어요. 그쵸? 이게 형용사에서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wichtig 이 형용사인데 첫 번째 스텝이 대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어미를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es fällt uns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요, an 다음에 dativ가 옵니다. 즉 3격이 와야 돼요. 그러면 중성 명사화를 했으니 여기에는 m이 오는 게 맞죠. 그쵸? 그래서 A가 틀렸습니다. 문법상. 그 다음 B 볼까요? Er hat das Buch in den Händen gehalten. 자, 그는 책을 양손에 쥐었다, 이런 뜻이죠. in den Händen 말 되죠? 문법상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richtig 표시를 해주고요. 다음에 C 볼까요? Das Fest fällt dieses Jahr auf einen Montag. 이게 뭐예요? 네,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되게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은 das Fest fällt 한 다음에요, dieses Jahr까지 읽고 나서 저는 반드시 그냥 뒤에 aus 그냥 이거 하나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das Fest fällt aus. ausfallen이라는 동사예요. 이게 뭐랑 같은 의미냐면요, findet nicht statt. 그러니까
그 축제가요, 열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딱 읽으면서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Das Fest fällt dieses Jahr aus. 근데 다 봤더니 auf einen Montag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요. fallen 다음에 auf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요. accusative를 써야 돼요. 사격이죠. 이게 뭐냐면요. 그 어떠한 행사, 특정한 Veranstaltung 아니면은 그런 독일에서 공휴일 같은 것도 돼요. 어떠한 공휴일이 fällt auf einen Montag 이렇게 해야 돼요. 아쿠사티브가 와야 합니다. 됐나요? 이 fallen이라는 동사가요. 독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zu einer oder einem bestimmten Zeit oder Zeitpunkt stattfind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또는 그런 일정한 시점에 열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러니까 이 구조를 언제 제일 많이 쓰이냐면요. 아, 야, 이번에 올해 공휴일, 그 공휴일, 예를 들어서, 알러하일리겐이라는 거 해봅시다. 모든 성인 대축일, 뭐 이런 거예요. 바이에른 주에서는 이게 빨간 날, 공휴일로 되어 있거든요. 알러하일리겐이. 자, 그럼 볼게요. 알러하일리겐이 올해에는 무슨 요일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Allerheiligen, der Tag, 그 Feiertag은요, fällt auf einen Mittwoch oder Diensta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llerheiligen이라는 그 날은 언제 딱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fallen auf 그 다음에 accusative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D 볼까요? Ich habe mir leicht in den Finger geschnitten. 이거는 뭐 무난하게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장이죠. in den Finger 하면은 der Finger니까요. accusative 써가지고 네, 나 손을 실수로 살짝 그었다. 뭐 손가락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랑 D가 들어가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법 문제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열심히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3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볼까요? An keinem alten Automaten hing ein Preisschild. 자, 이 hing이 아까 말씀드렸던 행엔 동사예요. 자, 이 hing, 그 다음에 an이 중요하죠. 자, automat 하면은 자판기죠. automaten. 근데 an keinem alten Automate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어떤 낡은 자판기에도 프라이스쉴트가 걸려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문법상 틀린 게 전혀 없어요. 우선은 richtig 동그라미 해주고 넘어갈게요. Jeder der müden Herren verlor seine beiden Schlüssel. 자, 헤어가 두 명이 있네요. 두 명이 헤어가 지금 둘 다 피곤한데 그 둘 모두가 다 자신의 열쇠를 잃어버렸다고요. 문법상 얘도 맞아요. 다음에 세 볼까요? Die jüngste ihrer Schwestern hörte allen ihren Verwandten zu. 얘도 문법상 맞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문법 요소들을 조금 따져볼게요. 우선 아 볼까요? 안 다음에 dative가 나왔어요. 그쵸? 네, 안 다음에는요 원래 dative나 accusative 즉 3격과 4격 모두가 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요 걸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행인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걸다와 걸려 있다.
자, 그런데 ein Preisschild가 걸려 있어야죠. 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가격표예요. Preisschild는 가격표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걸 수는 없잖아요. 저 자판기에다가. 그러니까 걸려 있다가 맞고 얘는 다티프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걸다는 아쿠사티프를 써야 하고요. 그래서 요 사항들이 조금 접목이 돼서 문장 아의 문제의 문법 요소로 들어간 거고요. 배를 한번 볼까요? Jeder der müden Herren. 자, 여기서 이 해야의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였어요. 그쵸? 그리고 verlieren 동사의 과거형이고요. seine beiden Schlüssel. 자, der Schlüssel, die Schlüssel. 복수 형태의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jeder, 그 다음에 der müden Herren. 이거는 이제 복수 이격인 거죠. 그래서 müden Herren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jeder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뭐 jeder의 뜻이 뭔지, 그 다음에 복수 이격과 이 헤렌이 결합이 됐죠. 헤어가. 그래서 헤렌, 요 n이 붙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C 한번 볼까요? Die jüngste ihrer Schwestern. 자, Schwester에다가 복수 형태가 Schwestern 됐다. 이거 왜냐면은 그쵸, 복수 형태가 이렇게 됐다. Die jüngste ihrer Schwestern. 그 다음에 얘는요, hörte allen ihren Verwandten zu. 자, zuhören 동사가요, 경청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요, 플러스 다티프예요. 3격을 씁니다. 그래서 hörte allen ihren Verwandten 이렇게 된 거죠. Verwandte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왜냐면은 복수 3격, 그쵸? 복수 3격에는 n을 붙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30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잘 살펴보면은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29번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진짜 네, 오늘 이제 해설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응시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Auf Wiedersehen!